네, 오늘도 괴담 때려잡느라고 동분서주 하시는 두 분입니다.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풍 TV의 이영풍 대표입니다. 10만 구독을 돌파한 이영풍 TV입니다. 아직 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예. 6천 돌파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6천. 예. 여러분 저 만 좀 돌파시켜 주세요. 예. 원영섭 TV입니다. 원영섭 TV의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원영섭 TV는 부동산 관련으로는 백과사전입니다. 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서 종북주사파와 투쟁하는 자유파 전사로 지금 아트TV 진행하시는데 뭐 예. 구독자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시간. 아유, 사실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진행자로서 한 거는 좀 경력이 일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은데 애정을 갖고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도 이 괴담을 때려잡아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뭐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이재명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거 진행하다가 아트TV 진행하다가 2시부터 3시까지 했는데 이 무죄 나오는 거 보고 뭔가 갑자기 망치로 빵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왜 무죄가 나오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죄가 나올까 막 하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재판부에서 설명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한 겁니다. 근데 설명 자료를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내가. 그래서 가서 저기 시험 대충 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 말고 다 못 알아들었어요. 저만 못 알아들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희한한 논리를 전개를 하신 거예요. 네. 이 판사님이. 근데 제가 뭐 논리적인 전개를 조심하세요. 설명하는 거는 너무 좀 복잡할 수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항소심으로 가면 이 판결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무조건 뒤집어진다.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또 오늘도 손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손 네. 한쪽이 없네. 아니 제가 벌써 그러니까 한동훈 일가라는 거에 손 한번 걸었는데 손이 아직 붙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항소심에서 뒤집어진다 손꼽아지 겁니다 제가. 네. 아니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법도 어떤 정당성이나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상식에 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 해석도. 자, 전화를 했어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들은 대로 해주면 되지 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좋은 말을 해줘.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럼 김진성이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이 허위 진술했다고 본인은 또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전화하는 이유는 야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죠? 김진성에게 지금 뭐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니 너 알지 않냐? 좀 들은 대로 해주지. 그러니까 그 말은 들은 바가 없는데 들은 것처럼 이야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말 해달라고 교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위증한 김진성은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는데 유죄가 나온 거죠. 유죄가 나오는데 전화한 이재명은 그러면 무죄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를 망치에 막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말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다. 김진성도 무죄를 때리지 왜 그건 또 유죄를 줬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 위증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봤는데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 오케이. 그거 인정했고요. 인정했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위증 교사까지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행위를 했다. 위증 교사 행위를 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문제는 위증 교사의 정범의 범위가 없다, 고의가 없다고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 또 이 법리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이 1심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그 위증 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 방어권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게 지금 이 판결의 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계란에 노른자가 있죠. 그 밖에 흰자가 있죠. 우리가 계란을 삶았는데 반으로 딱 자르면 노른자 흰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른자가 방어권이에요. 그리고 이 노른자의 경계를 벗어날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생기는 거지. 그게 그 단순히 그 노른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 수준 가지고는 이거는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가 왜 잘못됐느냐? 자, 거짓말을 해야 될 권리가 없어요,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피고인이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가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뭐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내가 이거 지금 물병 훔쳤어. 근데 안 훔쳤다고 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거짓말죄로 처벌하진 않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 것이라서. 예,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까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부인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거는 그 거짓말할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걸 안 하는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을 안 하는 것을 그렇죠. 추가적인 처벌을 안 하는 거지. 예. 거짓말해도 좋다는 건 아니지. 거짓말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의 판례의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걸로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리적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근데 요것도 제가 김진성 정언이 안 정해져서 위증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발적으로 폭행이 일어나요?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나요? 오히려 형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싸움하다가 감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 열받을 수 있어. 물론 사람 살인하면 안 되지만 열받아서 살인했다 순간적으로 그럼 오히려 그 형을 깎아줘요. 근데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일찌감치 네. 한 달 뒤에 그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거를 일찌감치 시도를 하면 그러면 오히려 형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의 정언이 뭐 정언을 할지 말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안 정해졌다는 거는 아주 사건의 초기에 그 정언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더 가중 처벌해야지. 어떻게 이게 정의 신청하기 전 아니냐? 그러네. 그러면서 이거를 그 범위가 고의가 없었다는 걸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에서 제가 썼던 논리를 조금만 보강하면 무조건 이거는 처벌받는 지금 겁니다. 재판부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할 수가 좀 어렵다. 근데 제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럼 고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판사가. 고의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고의라는 것도 판사 눈에는 판사 눈대로 또 법률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의 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야기한 그 고의라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가슴속을 열어봤어요?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판결. 제가 KBS 라디오에서 이 좌파 쪽 패널들도 이제 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대놓고 이거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고 왜 전 의원이라든지 뭐 패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유죄 아니다, 위증교사 무죄라고 주장한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만 이 좌파라도 상식을 갖고 보는 사람들, 자기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지 않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 좌파들은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이거는 무죄고 유죄인데 다만 양형만 남았다. 지금 이렇게들 본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에서도 그 최근 4년간만 압축해서 봤을 때 그 위증교사 사건 거의 83%가
징역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범과 주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진성은 종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주범이 될 텐데 주범이 또 징역형 받은 건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오늘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법리를 조금만 그래도 보충해서 설명하면 증거인멸죄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아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범죄자가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조국이 재판 때 그게 나왔어요. 조국이가 직접 컴퓨터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예. 누구를 시켜서 증거 그렇죠. 인멸을 교사하면은 교사죄가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면 내가 거짓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방어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지가 법정에서 나는 그 저기 위증 안 시켰다고 거짓말하는 것까지는 네. 재판부가 저거 거짓말이다 하고 가려내는데 가려내요. 예. 이재명이가 누군가한테 야 나를 예. 위해서 너가 거짓말 좀 해줘 예. 이렇게 시키면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어권이 위증 아닌 교사가 거예요.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방어권의 문제가 개입이 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니까 권이 아니에요. 권. 그래서 이게 2심으로 가면 이건 100% 뒤집어진다. 아 손목 걸립니다. 이번에도 손목 겁니다. 20모로 아니, 가면 100%지. 두 번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일단은 그 한동훈 일가가 그 명의자라는 거는 거의 확정돼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손목 하나는 살아남겠네. 아니 다행이네. 살아남아요. 자, 네. 근데 나는 또 손목 두 개가 건재할 거라고 생각해. 예. 이런 전 2심 가면 무조건 아니 무조건 뒤집어져요. 무조건 뒤집어지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김명수 때도 아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재판이 나오냐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재판부가 사법부의 정치화 부작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야 간에 협상이 잘 안 돼 싸우다가 이거 그럼 저 법원에 들고 가자라고 그런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사법부의 정치화가 이게 심해지면 이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판결을 내린 1심 재판장은 뭐 나름대로의 논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게 꼬아서 뭐 했겠지만 이거 상식적인 국민들이 받으려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2심에 가서 이게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자, 그거 이제 예.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죠? 예.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일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판결이다. 아니, 그러니까 판결 자체는 그런데 예. 이걸 이제 기본 이건 이미 이제 내려진 판결. 예, 내려진 판결이죠. 예, 이걸 맞습니다. 우리가 예.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고 예. 이게 이 정치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정치에는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 늦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뭐 몇 달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좌파 같은데 분열의 시간이 조금 지연됐다. 조금 지연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 판결 선고에서 저는 대법원은 양양을 다투지 않고 유무죄만 다투는데 거기서 그냥 유죄 판결이 나면 이 기세가 며칠 이렇게 올라갔던 기세가 바로 꺾이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김인섭이 언제입니까? 28일입니까? 28일입니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이화영이가 부지사가 29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정치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좌파 분열. 저는 사실은 1심이 저기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날 때부터 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장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의회의 판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지연되겠지만 크게 방향은 달라질 건 없다. 그렇게 보고 김경수라든지 김동연이라든지 뭐 삼김 삼총 이른바 삼김 삼총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죠. 보는데 조금 고약한 것 하나는 오늘 보도된 내용이 뭔가 있냐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 개정안이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건 뭐 그런데. 근데 그런 꼼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아마 그 민주당에서도 그걸 그 반 이재명 쪽에서는 통과시켜야 되나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1심 선고 나기 직전인 14일, 15일 날 면소시키는 예. 그런 꼼수 법안을 발의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자, 여기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낚시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고 싶긴 한데 많이 못 의경품이죠. 해봤습니다. 예. 낚시는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선친을 따라서 낚시를 해가지고 낚시를 꽤 오래 한 셈인데 이런 거 있어요? 잔챙이들은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걸리면 그냥 낚싯대를 땡기면요, 잔챙이들은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날라와요.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조금 큰 놈이 걸리잖아요. 큰 놈이 걸리면 그냥 땡기면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줄이 끊어져요. 아. 그래서 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잉어 힘이 세거든요. 예. 예, 뭐 붕어도 월척급이면 힘이 세고 뭐 주로 잉어나 메기 같은 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힘이 엄청 세요. 예. 이놈은 강제집행하면 무조건 우리가 칩니다. 음. 예, 낚싯대 부러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놈이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늦었다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밀당. 하면서 줄을 팽팽하게 유지를 하는 거야. 줄이 느슨해지면은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줄이 느슨해지면은 얘가 차고 올라가거나 해서 그 순간에 이게 예, 빠지는 팽팽해져야 낚싯바늘이 딱 걸리잖아요. 이게 느슨해지면은 빠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1시간도 버티는 거예요. 네. 바다낚시 그렇게 합니다. 이 큰 놈들 잡을 때 1시간도 막 이걸 버티거든요. 지금 길손님이 낚시를 할 때도 큰 놈이 낚이면 당겼다 놓쳤다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도 재미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큰 놈을 잡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냥 항복할 때까지, 항복하면은 이제 민물고기 같으면은 물 밖으로 주둥이가 나오면은 이제 공기를 호흡하는 순간 얘가 힘을 못 쓰거든요. 일단 물 밖으로 얼굴을 한번 보이게 하면은 얘가 이제 항복하는 거야. 그때까지 밀고 당기기를 해야 돼요. 이걸 서두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딱 걸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겠어요. 죽기 살기로 버티겠지. 더구나 이게 잔챙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췄다 당겼다 늦췄다 당겼다 하면서 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1시간 이상 버틸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위정교사 1심 무죄는 얘가 한번 세게 땡긴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게 도망갈까 봐 확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끊어져. 늦춰줘야 돼 지금. 그래 잘 놀아봐. 얼마까지 놀아봐. 결국은 끌려오게 돼 있거든. 항소심 뒤집어진다요. 손모가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걸 너무 일찍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예. 저쪽에서 새 물고기가 나타나서 대장 노릇할 거라고. 그 부분이 약간 시간 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라니까. 예, 그 부분 하나가 약간 좀 그 뒤통수가 약간 뻑지각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뭐 판사라는 자가 이 진짜 막 자유우파라 갖고서 저 종북주사파들한테 전열 정비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무죄 판결을 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예, 역사에서는 지는 집단에는 이재명 구하느라고 했는데 예. 그러나 그게 이재명을 진짜 잡는 수단으로 이자가 이 짓을 한 것으로 나중에 판명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역사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판결을 보면서 그렇지. 예, 이재명이 어쨌든 큰 고기는 큰 고기니까 밀당을 좀 더 해야지. 이게 뭐 그냥 강제 집행하듯이 손쉽게 그럴 일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새 물고기가 나타나서 평정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걸린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 딴 물고기들이 내가 대신할게 하고 못 나서거든. 제가 그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서 참 권순일 재판관이 그 네. 이재명 대표 무죄조도 판결문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판결문 읽는데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도 그 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그거 예,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예.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그거 믿고 있다가 예. 민주당이 깜짝 놀란 사건인데 그것도 그 판결문 읽어 보시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러면 방송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합니다. 이제 자, 이제 예. 이 한동훈이 좀 다뤄봅시다. 예, 예. 오늘 한동훈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아니 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발언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가족 명의의 댓글을 보니까 뭐 그렇게 심한 것들 별로 없던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영풍 기자. 아니 오늘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팔동훈이라고 있는데 이걸 일부 최고위원은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조사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럼 그건 한동훈계나 친한계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친한계 세력들은 뭐 김민전 등 뭐 이른바 친윤계라고 구분한다면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완전히 이 배째라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니 뭐 이런 자들이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그 2016년에 20대 총선으로 입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우리 당이 힘들어하는 과정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네임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격이 없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네드 플레이를 하더라도 약간 뭐 왜 하필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싸구려틱한 반응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 지도부는 이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 그동안 보수파에서 보던 그런 초식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막 어거지로 막 나가는 이런 대응이라는 게 그동안 보수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도 이런 대응 하지 않았던 그런 양태를 띈다는 거에서 제가 좀 놀라운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물론 내용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여론 조성을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그거를 이제 뭐 도용을 했던 이용하게 했던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느냐를 문제 삼는 건데 그 이야기는 안 해. 딴 이야기를 해. 뭐 왕조 시대가 뭐 어떻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왕조 시대에 누가 인터넷 게시판으로 드루킹 짓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게 인터넷 게시판으로 드루킹 짓을 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명의로 했느냐, 가족 명의로 했느냐, 이거를 정말 가족 아이디냐 썼냐 안 썼냐를 묻는 건데 그거를 딴 이야기로 이렇게 논점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제 특이한 게 예를 들어 이번에 뭐 그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정성국이라는 자가 예. 우리 원영석 변호사 쫓아내고 그 지역에서 전략공천 받은 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다고 해서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이름 들으니까 예. 열이 받네. 그러니까 이게 수 틀리면 막 나가는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네.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문 닫고 싸웠는데 서로 뭐 진짜 그 하더라도 가령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동훈식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품격을 느낄 수 없다는 건데 지금 뭐 심지어는 뭐 한동훈이 김옥균이다.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아니 김옥균이 그 인터넷 게시판을 뭐 드루킹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나름 개혁파요 김옥균이. 아니,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예. 그러니까 본질에 답을 할 수가 없으니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김옥균하고 비교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근데 제가 오늘 저기 그 국민의힘 그 중진 의원하고 제가 대담을 했는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한동훈이가 한동훈이는 직접 안 했다고 지금 당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뭐 무슨 댓글 쓸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안 받았다고? 그럼 뭐 다른 이름으로 쓰면 되지. 지 가족 이름으로 한동훈이가 안 달았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하여튼 한동훈이는 지가 직접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은 그러면 가족들도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가족은 가족이 맞냐? 그거 물어봤더니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야, 당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좌파들이 그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아,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팩트를 질문하면은 이게 당을 분열시키는 거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참 당을 분열시키는 게 쉽네요. 그냥 상식적인 질문을 상식적인 하면 질문을 하면 당이 분열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나 이런.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온 행태들을 봤을 때 이건 당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분열시켜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본인이 지금. 아니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당이 분열이 돼? 참 제가 이렇게 당이 운영되는 것도 근데 아까 처음 봅니다. 이게 한동훈 가족일 가능성이 100%다고 하면서 아니면은 손목 걸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때 예. 그랬었죠. 예. 그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손목을 걸 정도로 확신을 갖습니까? 아니 저는 그 당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보다 동시에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11월 4일 날 4일인가 4일 5일인가 이후부터. 4일 이후에 네. 그 한 번 당 서버가 마비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5명이 썼던 모든 작성글이 동시에 이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명이 하나의 일당이라는 겁니다. 쓴 거보다 삭제한 게 내가 볼 때는 더 그 굉장히 이게 근데 그 급한 삭제는 거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아 본인이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명의자 그 허락 맡은 사람이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제3자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또 됩니다. 드루킹.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명의 자체는 이 5명의 명의를 어쨌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건데 그러면 이 5명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관계로 엮이지 않느냐. 알겠어요. 그 지금 이 상황을 예. 그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경찰 수사예요? 경찰 수사보다는 그렇게까지 뭐 가는 것보다 네.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해야죠. 저는 뭐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퇴도 사퇴고 유학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유학의 해법이다. 예, 유학. 유학은 사실 그 비대위원장 마치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갔어야 돼요, 사실은. 예. 지금 이게 이제 경찰이 IP를 IP를 추적하기 위해서 메인 서버를 보존하라고 공문 보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손대면은 증거 인멸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메인 서버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그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은.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그 당원 게시판만 있겠어요? 그 안에 열어보면 온갖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무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뭐 사퇴를 하든지 안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정당 조직은 회사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 조직은 위원회 조직이잖아요. 그래요.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찰 수사기관에 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결단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한동훈이 있는 거죠. 당원 게시판은 누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나 다 운영자가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은 그 제가 아는 하는 사무처 직원이 관리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운영자 자격으로 관리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자가 문제가 많으면 삭제도 하고, 예. 또는 뭐 경고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트니까 사이트를 예,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운영자는 그 댓글을 올리면 그 댓글 올리는 권한, 그걸 삭제할 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무처 직원이겠죠. 예.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직원이 그러면 하죠. 이 사이트 운영자를 지휘하는 자는 누구예요? 직속상관. 직속상관은 뭐 국장이 있을 거고 그 위에 결국은 사무총장 아니에요. 사무총장이 다 하게 되죠. 사무총장이 이 모든 당무의 당무의 실무 책임자. 총책임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당대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면 직접적인 관리자인 그 단계 관리자
사무처 직원, 예, 예. 그 위에 그 실무 책임자 사무총장, 예. 그 위에 최고 책임자 한동훈, 예. 요 세 명이 이 단계 사태의 책임자잖아. 그렇습니다. 결제 라인이죠. 결제 라인. 예. 결제 라인이잖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요. 예.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조직부총장 하면서 네. 뭐 조금 뭘 하려고 그래가지고 서버 관리나 이런 걸 관리자도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론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네. 이 그 당이 전통적으로 서버에 대한 접근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지.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게 중요 당의 정보들- 심장이거든. 심장이에요. 네, 거기 어떤 당원 경우에도 명부. 예. 이 당원 명부는 예. 이 밖에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또 혹시라도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가 신상 정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당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버에 보관돼 있다고 하면 그 당무감사 자료를 본다 그러면 각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원 명부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서버가 통째로 이렇게 털리는 상황은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쉽게 그 디도스 공격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그 댓글에 900개 달하는 댓글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삭제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자, 그리고 이 한동훈이 주장 중에는 익명 게시판인데 대통령 욕 한들 어떠냐 이 대목이 있어요. 아니 익명 게시판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원래 실명 게시판이었고 그 실명 게시판에 이름하고 그러니까 이름만 땡땡으로 그렇지. 마스킹을 한 거예요. 성은 나오고. 성은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작성자 검색 기능이 있는 걸 오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성자 검색 기능은 실명 게시판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저기 우클릭 그러니까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그 사람이 썼다는 그런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땡땡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김땡땡이라는 게 밖에서 볼 때만 땡땡이지 실제로는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뒤에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 고유값이 그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익명 게시판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착각한 거죠. 순수한 익명 게시판이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조직에는 이런 게시판이 있잖아요. 뭐 모든 기관이나 게시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창회 가도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도 뭐 모이면 이런 게시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시판에는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올리면 안 되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국민의힘이랑 정당이잖아요. 정당 조직이거든요. 그럼 이 정당 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집권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되어서 대통령 권력을 선출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표를 받아서 집권 여당이 되고 이런 게 정당의 목표잖아요. 정치 결사체가 운영하는 그 게시판에서 그 정치 결사체의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을 올리는 게 익명 게시판에서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정치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애들 동창회 하는 가서 놀면 돼요. 그런 게시판은. 근데 여기는 정치 결사체. 동창회 사이트에도 동창회 회장은 요거 안 해. 그렇죠. 그거는 욕을 안 하겠지만 뒤로 불려가서 혼나겠죠. 동창회장 욕하면 강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명이 안 되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잔치 아무 말 잔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주의사항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아마 익명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버가 외국에 나가 있지 않는 이상 100%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항상 그거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이 내일 저하고 함께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함께 하시죠. 예. 내일 오후 3시부터 토크쇼고 2시부터 이제 사전 행사가 시작됩니다. 이영풍 기자나 우리 원영섭 변호사가 팬들이 다 많으시니까 내일 팬들하고 즐거운 한때도 사전 행사 시간 2시부터 3시 사이에 보내실 수 있는데 짧게 한 말씀씩 내일 토크쇼에 대해서
좀 와주십사 말씀 듣는 걸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마운 댓글도 주시고 뭐 그러실 때마다 항상 제가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방송도 좋지만 실제로 만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어떻게 자꾸 한동훈이 비슷해져 가네. 아니, 제가 한동훈 대표보다 이제 뭐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동지도 또 으쌰으쌰 해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민 대회가 아주 그런 재미나고 동지로서의 동지애를 느끼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저도 한 명의 동지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게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토크쇼는 이제 고성범 본부장한테 지금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표를 구입하지 못했다. 이게 3만 원 유료잖아요. 그냥 현장에 나오시면 어떻게든 토크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현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2시까지 나오시면 좋고 3시부터 토크쇼가 시작되니까 북아현 아트홀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이영풍 기자.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3가지를 해야 된다. 1번이 말을 해야 된다. 2번이 몸을 써야 된다. 3번이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내일 토크쇼 오셔서 보고 싶다. 나 원영섭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하면은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시고요. 또 오셔서 내일 몸을 좀 움직이십시오. 오셔가지고 대화도 나누시고 사진도 찍고 서로 좀 토크도 하고. 그리고 오실 때는 참가비가 3만 원이던데요. 돈을 3만 원 내시면 됩니다. 몸, 돈, 말 3가지를 투자를 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일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꾸는 혁신 작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괴담 버스터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풍 기자,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